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백두대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지리산에서 백두산까지 이어져 있는 이 산맥을 백두대간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고유 용어로 백두대간이라고 해요. 제가 백두대간을 간 적이 있어요. 지리산 화엄사로 출발해서 김천직지사 뒤에 황악산까지 간 적이 있어요. 이만큼 그렇죠. 이게 종주한다고 그러는데 인흥선을 다 가면 이 종주를 49박 50일 예정을 잡고 갔어요. 근데 한 15일쯤 되는 때 여기서 실패하고 하산했습니다. 형님이 허리를 다쳐가지고. 형님하고 허리 디스크가 좀 있었어요. 형님하고 둘이 갔습니다. 둘이. 14박 15일 동안. 하루 종일 산능선만 걸었습니다. 배낭무게가 서부정이장에 출발할 때 저울에 달아보니까 그 화물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저울에 달아보니까 45kg 돼요. 45kg 배낭을 각자 메고 화엄사로 올라가는데 그 로타리 상장이라고 있어요. 로타리 상장. 지산에 가면.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7시간 걸렸어요. 거짓말 안 못하고 4발로 갔어요. 이 배낭이 얼마나 무거운지. 제가 그때 등산 경력이 화려했습니다. 803 정상 탈환했는 게 하나밖에 없었어요. 화려하지요. 그 경력 가지고 제가 49박 50일을 45kg 배낭 메고 가려고 출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영웅심이었습니다. 갔다 오면 스타가 된다나, 뭐, 어쨌다나, 뭐, 우리나라 역사에 뭐 획을 끊는다나. 그 당시에 백두대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 신문에 났습니다. 형제는 용감했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매일신문에 났었습니다. Y산이라는 잡지에도 났었고. 그런데 보름 만에 이제 실패해서 하산을 했죠. 이 보름 동안 여러분, 지리산을 통과하는데 1박 2일 걸렸어요. 지리산 지나고 나면 전부 다 야산입니다, 야산. 이름 있는 산은 가기 쉽습니다. 야산이 진짜 힘듭니다. 해발 뭐 600m 이런 데 있죠. 지나가면 전부 가시능쿨이고 길이 없어요. 그런데 7월 11일 날 출발했어요. 장마철이죠. 정말로 올라가는 날부터 있잖아요. 열흘 동안 하루도 안 빼고 꽃박비 다 맞았습니다. 지리산은 높잖아요. 해발 1400, 500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는 지나가는 능선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구름이 밑에 있잖아요. 비구름이 뒤에서 와요. 정말. 이렇게 앉아있으면 오랜만에 햇빛이 나는 거라고 앉아있으면 뒤에서 빗소리가 나요. 두두두두 그러면서 지나가면 확 다 젖고 지나가고 막 그래요. 구름이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진짜 많았어요. 그렇게 열흘 동안 비 맞으니까 진짜 이 살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헌다고 그러나? 어깨에 막 배낭 자국 막 나고 야산을 지나가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길을 못 찾아서 지도 하나 들고 나침반 하나 들고 갔어요. 그때. 지금은 길 다 나 있습니다. 그땐 길이 없었어요. 지도 하나 나침반 들고 가는데 이 길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 보니까 저 밑에 마을이 조그마한 게 하나 보여요. 그게 그 어디냐면 지지마을이라는 데예요. 지지마을. 덕유산 근처에 있는 지지마을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긴데 나무에 올라가 보니까 그 마을이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저 마을에서 오늘 묵고 가야 되겠다. 비가 부슬부슬 오고 시간은 5시쯤 됐고 텐트 칠 데가 없으니까 내려가겠다고 했는데 조금 내려가다 보니까 전부 가시능쿨입니다. 가시능쿨 여러분 있잖아요. 배낭이 무거우니까 끊으려고 등을 뒤로 돌려가지고 이제 내리막에 막 이제 무게로 미는 거예요. 그럼 가시능쿨 안 끊깁니다. 이게 반동으로 튕겨나와가지고 다시 엎어집니다. 내려왔으니까 경사가 높으니까 손을 짚겠죠. 바닥에 뭐가 있겠어요? 솜이 있겠어요? 전부 까신 거예요. 제가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손바닥을 보니까 그렇게 하산을 했어요. 손바닥에 보니까 여러분 깨를 갖다가 쟁반에 쫙 깔아놓고 손을 한번 딱 짚어보세요. 그거 딱 들어보면 깨 자국 보이죠? 온통 깨 자국이에요. 가시가 박혀서 부러지니까. 여러분 가시 박혀보셨죠? 부러지고 나면 새카맣게 자국 남잖아요. 온 손바닥이 깨 자국이었어요. 이 거짓말 한 개도 안 보태고 지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지문. 부어가지고 이게 요만큼밖에 안 됐어요. 붙질 않더라고 손가락이. 제가 그때 있잖아요. 아, 인간이 이렇게 죽는구나. 내가 드디어 여기서 죽는구나. 그 생각을 처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두 번째 한 생각이 이거예요. 내 시신이 도대체 언제쯤 발견될까? 왜? 거기는 사람 다니는 산이 아니니까. 짐승 아니에요. 등산로가 아니니까. 내 시신이 언제 발견될까? 아이고 불쌍하고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마을에 떨어졌는데 손가락이 부어가지고 바지를 못 벗잖아요. 뭐 지프를 내려야 볼일을 보던가 할 건데. 그래서 엄지손가락 2개 겹쳐가지고 지프 겨우 내리고 볼일 보고 그랬어요. 그 마을에 이장님이란 분이 있었는데 5가구가 딱 살았습니다. 5가구. 이장님 댁, 뭐 무슨 댁이 5가구가 살았어요. 근데 그 마을에 차가 안 돌았습니다. 대중교통이 전혀 안 들어오는 동네였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산을 넘어가지고 논농사가 안 되는 지역이었어요. 콩 한 말 지고 넘어가서 쌀 한 대 팔아서 먹고 살고 그런다고 그러대. 그 이장님이. 우리 보고 자고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고 가면 일정에 차질이 생겨요. 49박 50일 일정은 뭐냐? 50일치 식량을 한꺼번에 메고 못 가니까 7일마다 식량을 보급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만나는 지점을 정해놓죠. 덕유산 무슨 봉우리에서 며칠 날 몇 시에 만나자.
그리고 그날 무조건 거기까지 가야 식량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는 식량 지원 받으러 갔는데 나중에는 거기 사람 보고 싶어서 가고 싶어 죽는 줄 알아요. 사람 보고. 일주일 동안 형제가 여러분 산길을 걷는데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예?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한 열흘 여러분 둘이 걸어보세요. 할 말 없습니다. 그렇다고 비 맨날 맞지? 덥지? 짜증나지? 뭐 할 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쉬고 가니까 그 유혹이 얼마나 대단해요. 비 하루도 안 맞은 적이 없는데 그 따뜻한 방에 방에 장작대시더만 구들방에 자고 가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오케이 하고 방에서 밥도 있잖아요. 처음으로 이제 밥을 얻어먹는데 그 밥이 진짜 맛있습니다. 밥하고 그 김치하고 그래 막 먹고 나니까 이장님이 잘대충 돼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저희한테 와서 이실 짓고 할 게 있다고 그러대요.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난 당신들 간첩인 줄 알았다. 그래가지고 붙잡았다고. 그 동네는 등산로도 없고 차도 안 들어오는데 두 놈이 왔는데 이 두 놈이 화려한 등산복에 배낭은 이만큼 채워가지고 왔으니 이건 간첩이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원 조회해보려고 이렇게 붙잡아놨다. 일부러 붙잡아놨다는 거예요. 근데 조회를 해보니까 그 뭐 학생증 이런 거 묻더라고. 그 조회해보니까 아닌 걸 알고 나서 이시질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간첩 취급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한 번씩. 또 언제 간첩 취급 한번 받아보겠노. 그렇게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몸은 진짜 힘들어요. 근데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해야 된다는 이유가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왜? 몸 고생을 하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마음 고생을 하라는 뜻이었어요. 출발하는 이틀째 날 있잖아요. 엄마 보고 싶어서 눈물 납디다. 그리고 그 대학교에 뭐 친구들 있잖아요. 그다음 고등학교 친구들이 왜 그렇게 간절하고 보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그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보름밖에 안 지났는데, 너무너무 평생, 나한테 평생 만나야 될 사람 같고, 잘해줘야 될 사람 같고, 그 공기가 맑으니까 들르고 있으면 있지 않습니까? 은하수도 제가 그때 처음 보고 아직도 못 봤는데, 은하수를 봤어요. 하늘에 저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별무늬가 쫙 다리처럼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 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별하고 지구하고 거리가 얼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 문득. 뭐 수억 광년 아니에요. 그럼 이 별 중에 지구는 어떻습니까? 이 방에 먼지만도 못할 만큼 작죠? 이 먼지만도 못한 지구에 대한민국은 더 작죠? 거기에 대구에, 우리 동네에 이 김병철이라는 인간은 있으나 없으나 세상에 아무 지장이 없더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하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진짜 대단한 놈이 아니구나. 뭐 잘났다고 그 친구들하고 밥 한 그릇도 먹으려고, 돈 좀 더 벌려고, 그렇게 찌지고 뽑고 싸웠나. 이런 후회가 막 듭니다. 그럼 막 일기장에 썼어요. 일기장 아직도 있어요. 근데 안 읽어봐요. 읽어보면 눈물 났어. 안 읽어봐요. 그래, 그거를, 그렇게 반성을 했어요. 반대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내가 만약에 죽고 없으면 저 은하수가 무슨 의미가 있겠노?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은하수건, 지구건, 뭐건 내가 존재하니까 그들이 인정받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 존재가 그렇게 또 대단합니다. 그래서 앞에 사고에서는 겸손을 좀 배우고, 뒤에 사고에서는 자신감을 좀 배우고, 자존감을 좀 배우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기 쓰면서 이제 걸어 다녔죠.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요. 외로움이었어요, 외로움. 와, 진짜 외롭대요. 사람 보고 싶어 죽겠어요. 뭐 한 열흘 동안 사람 구경을 못 하니까. 사람이 보고 싶어 죽겠는데 또 제일 또 겁나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 만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사람 다니지 않는 길에서 사람 만나면 그건 무슨 뜻입니까? 뭐 이런 두 가지 생각이 막 교체했어요. 어쨌거나 그 당시에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동물이라는 건 확실하다는 겁니다. 혼자 사느니요, 여러분 차라리 원수하고 사는 게 낫습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 정말 외롭습니다. 내려오면요, 친구한테 잘해줘야지, 엄마한테 잘해줘야지, 뭐 아버님한테 잘해줘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웬걸 며칠 못 갑니다. 병장 제대하고 뭐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똑같아요. 그렇지만요,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 마음고생을 하고 나니까 군대에 입대를 했는데, 군 생활이 좋습니다. 인간은 많잖아. 신병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이 많으니까. 군 생활은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 휴가를 군대에 있을 때는 2달 이상 부대 안에 있은 적이 없어요. 포상 휴가 제가 중대에서 1등이었거든. 북글씨 있어서 나오고, 태권도 있어서 나오고. 어쨌거나요,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면 몸은 똑같이 힘듭니다. 제가 또 올라가면 안 힘들까요? 몸은 똑같이 힘들어요. 정신이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생은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해야 돼. 해야 또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려받은 재산으로 성공한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다 간절하고 찌질하게 가난해 본 사람이 크게 성공하잖아요.